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쇼와의 타로강 혹은 어떤 과목도 가둘 수 없는 남자라고 불리는 시라토리 요시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에는 4번의 타록을 성공했는데 자연재해라고 불릴 정도로 매번 독창적인 방법으로 타록을 성공시켰습니다. 심지어 타록 후 죽었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매번 생존에 성공했고 타록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해치거나 살해하지도 않았죠. 일본에서는 일본 사법체계와 인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안티 히어로층으로 여겨집니다. 요시에는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했던 탓에 요시에는 두부가게와 어부를 전전하며 살았죠.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공황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죠.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전 세계가 경제난에 빠지자 요시에는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갔거든요. 아무리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다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생활비마저도 없어진 요시에는 범죄에 빠져들었죠. 1930년대 초 요시에는 빚을 갚으려 2명의 동료와 함께 아오모리의 가정집에서 도둑질을 일삼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잡히지는 않았고 1936년이 되어서야 기소되었죠. 문제는 요시에는 집주인을 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요시에에게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했고 종신형과 중노동령을 선고받았죠. 요시에는 재판 과정에서 끝없이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는 요시에보다 먼저 잡혔던 2명이 집주인을 죽인 것은 요시에라고 자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었지만 말이죠. 유죄를 선고받은 요시에는 1936년 아오모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는 인권이라는 의식이 희미했던 시절이죠. 게다가 요시에는 살인 범죄자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권도 높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개보다 못했죠. 요시에는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폭력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요시에는 억울했죠. 비록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살인 누명을 쓰고 들어왔으니까요. 요시에는 간수들에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간수들은 요시에가 항의할 때마다 더 큰 벌을 내렸습니다.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징벌방에 가두기도 했죠. 요시에는 탈옥을 결심합니다. 요시에는 탈출을 하려면 일단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목욕탕 바가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로 되어 있는 바가지인데 철로 고정되어 있죠. 요시에는 목욕 때마다 철사를 조금씩 모아 자물쇠 따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난관이 더 있었죠. 문을 딴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항상 순찰을 돌고 있고 간수들의 숫자도 꽤 되었죠. 요시에는 몇 주 동안 간수들의 일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 30분에서 5시 45분 사이 딱 15분 동안 공백이 있다는 걸 알아내죠. 요시에는 공백을 이용해 문을 따고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탈옥 전에 미리 이불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볼록하게 만들어 놓았기에 간수들은 요시에가 사라진 것을 아침이 되어서야 알아챘죠. 하지만 요시에의 자유는 길지 않았습니다. 탈옥에 성공하고 3일 뒤 병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히고 말거든요. 아키타 형무소로 옮겨진 요시에는 이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였죠. 강도 살인에다 탈옥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간수들은 요시에가 혹여나 다시 탈옥을 시도할까봐 독방에 가두었죠. 독방은 사방이 미끄러운 구리 벽으로 되어 있었고 천장도 닿지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갑까지 채워놓았죠. 그야말로 탈출한다면 마법 같은 상황입니다. 때는 겨울이었는데 난방도 없었죠. 요시에는 간수에게 너무 추우니 옷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간수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옷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탈옥을 결심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간수가 요시의 방을 들여다보자 요시에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시에는 어떻게 탈출한 걸까요? 가장 먼저 요시에는 간수들의 순찰 시간과 공백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몇 주간 예의주시한 결과 간수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교대하는 10분가량의 시간을 알아내죠. 그리고는 다시 자물쇠 따개를 만들어 수갑을 풀고 매일 같은 시간 벽을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간수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 다시 스스로 수갑을 차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몇 주 수없는 연습의 결과로 요시에는 벽을 탈 수 있게 되었죠. 요시에가 벽 타는 연습을 한 이유는 독방에 유일하게 바깥으로 통하는 환풍구가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환풍구는 쇠창살이었지만 쇠창살을 지지하는 부분은 나무였습니다. 빠르게 벽을 탈 수 있게 된 요시에는 매일 공백의 시간마다 올라가 쇠창살의 나무 프레임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었죠. 매일 이동할 때 모아놓은 철과 못을 이용해 톱을 만들어 주위를 잘라내기도 했고요. 작업을 완료한 요시에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벽을 타고 올라가 창틀을 뜯어던지고 탈출을 하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끄러운 날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1942년 6월 때가 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요시에는 벽을 타고 올라가 창틀을 뜯었고 이불을 이용해 만든 밧줄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요시에가 갈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도망자 신분이었기에 누군가 신고를 할까봐 직업도 구하지 못했죠. 요시에가 찾아간 것은 간수였습니다. 코바야시라는 이름의 간수였는데 유일하게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사람이었죠. 코바야시는 자신을 찾아온 요시에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식사까지 대접했습니다. 요시에는 안심하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과정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자신은 갇히는 건 상관하지 않으나 간수들의 대우와 열악한 교도소의 환경 때문에 탈옥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탈옥을 한 목적도 말이죠. 열악한 대우 때문에 탈옥한 것은 맞으나 자신의 목적은 썩을 대로 썩은 시스템과 쓰레기 같은 간부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민사를 통해 자유를 되찾는 게 요시에가 밝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바야시에게 요시에는 범죄자일 뿐이었죠. 요시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코바야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탈옥은 예고편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시에가 유명해진 것은 이 세 번째 탈옥 때문이거든요. 두 번의 탈옥, 반항, 거기다 썩어빠진 시스템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선전포고까지 감옥에서도 요시에는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도소도 일반적인 곳이 아닌 혹독한 환경과 삼엄한 보안으로 유명한 홋카이도 최북단의 아바시리 교도소로 수감되죠. 최북단에다 겨울이었기에 동시에 여름 제수복에 난방도 해주지 않았기에 요시에는 엄청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보안으로만 악명 높은 게 아니었죠. 간수들은 매일 구타와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요시에는 추위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옷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죠. 결국 요시에는 다시 한번 탈출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죠. 요시에의 팔과 다리에는 열쇠 따기로도 열 수 없는 전문가가 와서 장비를 동원해야만 열 수 있는 족쇄와 수갑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실제로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전문가가 올 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에는 가만히 생각해보았죠. 이 족쇄와 수갑만 푼다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시에가 선택한 방법은 된장이었죠. 당시 교도소는 지금처럼 다양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과 우리로 치자면 된장이 미소시루가 조금씩 나죠. 이 미소시루를 아껴 두었다가 간수가 사라지고 나면 철로 된 족쇄와 수갑에 매일매일 뿌렸습니다. 미소시루에는 염분이 많죠. 철은 염분과 만나면 쉽게 녹슬고 부패합니다. 수갑과 족쇄에 미소시루를 뿌리기를 1년 가까이 하자 결국 힘으로 깨트릴 수 있는 지경까지 왔죠. 간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요시에는 족쇄와 수갑을 부수고 일부러 어깨를 탈골시켜 쇠창살 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탈옥에 성공하는 순간이었죠. 세 번째 탈출은 요시에를 전설로 만들었고 현재 아바시리 감옥 박물관에 가면 탈출을 재현한 전시물도 만들어 놓았을 정도입니다. 탈출 후 간수와 경찰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교도소와 주변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하지만 요시에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홋카이도, 그것도 최북단은 4월까지 눈이 오는 곳입니다. 거기다 교도소 주변은 전부 처첩산중이기 때문에 경찰들과 간수는 요시에가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요시의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간수와 경찰 입장에서도 차라리 죽었다면 골칫거리가 사라진 셈이라 만족스러운 결과였죠. 하지만 요시에는 살아남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뒤 산 깊은 곳에 있는 폐강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그야말로 자연인의 삶이었습니다.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열매를 따먹으며 2년을 버텼죠. 그러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훔쳐먹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마을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죠. 이 말은 미군정이 들어선다는 말이었고 세상이 바뀌었다 생각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말을 안 들어줄 테지만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다르다 생각했죠. 요시에는 곧바로 고향으로 떠납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 고향에 도착한 요시에는 자신의 본래 목적들을 실행하려 했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돈은 당연히 없었기에 서리를 하기로 마음먹죠. 요시에는 토마토를 훔치고 있었는데 당시는 전쟁 직후였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죠. 매일같이 서리를 당하다 보니 농부는 서리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몰래 감시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요시에가 걸려든 것이죠. 농부는 죽일 기세로 요시에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요시에는 되려 농부를 죽이고 맙니다. 요시에가 일으킨 사건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다시 체포되죠. 새로운 살인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았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형을 판결받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요시에를 다 알고 세 번의 탈출까지 성공했기에 간수들도 작정을 했죠. 게다가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이기에 이번에 탈옥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고요. 방의 천장은 높았고 쇠창살은 머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촘촘했습니다. 거기다 6명의 무장 간수가 돌아가며 24시간 동안 빈틈없이 감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시에가 잠에서 일어나지 않아 이불을 들춰보니 요시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황한 간수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탈출했는지 알아내려 주위를 살펴봤는데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천장도 쇠창살도 창문도 모두 그대로였죠. 그러다 무심코 아래를 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몰래 파놓은 땅굴으로 탈출한 것이었죠. 요시에는 국그릇을 하나 훔쳐두었다가 간수가 한눈을 판 사이 땅을 팠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천장을 쳐다보며 탈출할 궁리를 하는 것처럼 시선을 끌었죠. 매일 조금씩 안 보이게 국그릇으로 땅을 판 겁니다. 이쯤 되니 간수들도 문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네요. 탈출한 요시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40살이 넘었고 도망자 신세로 노가다를 하며 생활을 이었고
이어가죠. 어느 날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옆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긴장했으나 경찰은 요시의 얼굴을 몰랐죠. 경찰은 요시에게 말을 걸었고 담배를 한 대 권유했습니다. 당시 담배는 귀했기에 요시에는 감동을 받았죠. 감옥에서 구타와 핍박을 받았던 일이 스쳐갔고 자신도 모르게 경찰에게 사실 나는 탈옥범이라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재판장에 선 요시에는 모든 일을 털어놓습니다. 농부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고 이전의 살인도 요시의 짓이 아님이 밝혀졌죠. 하지만 탈옥도 중범죄였기에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 더 있었죠. 사람들이 요시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요시의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되며 교도소 환경도 바뀌었죠. 간수들은 더 이상 이유 없는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적어도 사람 대우는 해주었습니다. 요시에도 더 이상 탈옥을 시도하지 않았죠. 14년 뒤인 1961년 요시에는 석방되었고 1979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안티히어로쯤으로 여겨진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물론 요시에는 어찌되었든 범죄자였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사실 교도소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열악해져야 한다고 보는 시선도 많지만 적어도 사법 체계에 영향을 준 점에서 안티히어로라 불리고 있습니다. 쇼와의 탈옥왕 시라토리 요시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